오늘 계열제에 관한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 저는 21학번 사회과학 계열 강민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1학번 학과생 경영학과 최서진입니다. 저는 21학번 인문과학 계열로 입학했지만 철학과 전공 예학생인 김예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먼저 계열제란 무엇인가요? 계열제는 저희 학교에서 이제 전공을 정하지 않고 다양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열을 설정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사회과학 계열, 인문과학 계열, 자연과학 계열, 그리고 공학 계열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계열제로 학생 생활을 한 후에 2학기에 이제 학과를 선택해서 그때 진입을 하는 제도를 말해요. 그래서 계열제 학생들은 LC라는 약간 작은 반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데 그 계열제 친구들이 모인 LC에는 여러 가지 계열의 친구들이 모여 있고 그 LC를 담당하는 FG라고 프레시맨 가이드라고 해서 이제 새내기들을 도와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공 예약이란 무엇인가요? 전공 예학은요, 계열제 안에 속해 있는 친구들인데요. 일단 수시로 입학을 할 때 수시 전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전공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냥 계열제가 있고 학과 진입으로 학과 모집에서 뽑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그중에 학과 모집으로 들어와서 아예 전공 진입을 하지 않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대신 계열제에 속해 있기 때문에 LC 활동은 같이 동시에 합니다. 세 번째, 그럼 전공 진입할 때 그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전공 진입은 우선 여러 가지 학과 중에서 가장 가고 싶은 학과를 이렇게 1지망, 2지망, 3지망 자기가 입력할 수 있는데요. 그걸 입력할 때 기준이 되는 요소는 바로 학점이에요. 그래서 1학년 때 학점을 잘 받아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학과를 진입하려면 이제 1지망에 그 학과를 입력했을 때 자기가 1지망을 입력한 사람들 중에 몇 등인지 자기 등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등수를 고려해서 내가 여기를 1지망을 했을 때 붙을 수 있겠다 없겠다 이런 거를 고려해서 이제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입력을 한 상태고요. 아직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아서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네 번째, 혹시 계열제여서 있는 장점이나 단점이 혹시 있나요? 일단 제가 학과 모집으로 들어온 전공 예학생이기 때문에 전공 친구들만 만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융합 LC로 묶여서 계열제인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니까 오히려 자기 과가 아닌 다른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하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단점은 과 소속감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전공 예학생이지만 제가 철학과인데 철학과 친구들을 많이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아쉬운 단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계열제의 장점은 이제 비슷한데 다양한 계열에 속해 있는 친구들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만약에 학과가 정해지면 그 학과 내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만 좀 더 많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열제로 들어오니까 저희 이게 융합 LC라서 뭐 공학 계열, 자연과학 계열 이런 친구들과도 교류할 만한 기회들이 많이 생기고 그 친구들과 같이 수업을 듣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에 와서 이제 전공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다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게 저는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열제로 지원을 했었거든요. 이제 다른 학과를 선택할 수 있지만 뭔가 이 대학에 입학해서 1년 동안 내가 더 내 전공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그것도 계열제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점이 있다면 계열제는 반년 1학기 휴학이 안 돼요. 그래서 1년 휴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1학기 끝나고 만약에 휴학을 하면 이제 복학을 했을 때 2학기부터 다시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1학기 수업부터 다 다시 들어야 되기 때문에 1년 휴학밖에 안 된다는 게 조금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긴 한 것 같아요. 다섯 번째, 1년 동안 계열제 학생으로 지내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나 그런 스토리가 혹시 있나요? 제가 하나가 있는데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혹시 신입생 분들인데 자기가 전공 예약이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헷갈렸을 만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다른 학교들은 이미 전공을 가지고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전공 예약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럼 난 당연히 과에서 활동을 하겠지 라는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처음에 LC 전화를 LC를 같이 하자고 약간 이런 식으로 FG한테 연락을 받아요. 근데 그때 제가 FG 선배님한테 저는 전공 예약으로 들어왔는데 LC에 가입을 하나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당연히 그냥 계열제 친구들만 모인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학과 진입을 하는 아이들은 안 모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LC 들어가니까 저랑 비슷하게 학과 진입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냥 그걸 보고 내가 이상했던 거구나, 그냥 착각했던 거구나 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언니도 있나요? 저는 이제 수업을 들을 때 약간 되게 신기했던 점들이 있는데 이제 문이과 나눠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저는 문과로서 이과 친구들과 교류할 기회가 정말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대학 와서 수업을 들으면서 융합 LC다 보니까 같이 직권 배정이라고 해서 똑같은 수업을 LC끼리 듣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1학기 때 예를 들어서 고전 명저 북클럽이라는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때 되게 다양한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저는 그 수업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 문과 친구들이 하는 생각과 확실히 좀 다른 분들도 있어서 이과 친구들 중에서 그래서 그런 분들의 생각 듣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고 같이 수업 듣는 일이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전공 진입할 때 무조건 들어야 하는 필수 교양 같은 게 있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전공 진입에는 이제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필수로 들어야 되는 수업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영역, 글로벌, 창의 이런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발표라든지 영어 쓰기 아니면 고전 명저 북클럽이나 그 창의적 융합 디자인 이런 수업들을 필수로 들어야지 전국 진입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전공 예약인 경우에는 직권 배정으로 창의적 융합 디자인, 고전 명저 북클럽 그리고 1학기 때는 영어 쓰기를 하는데요. 2학기 때는 글로벌 영역에서 직권 배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굳이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거 그냥 들으시면 돼요. 저도 안 들었어요. 저는 약간 그런 수업 들을 때 되게 나중에 원하는 학과 가려면 학점 잘 받아야 된다 약간 이런 부담이 있어서 그런 점은 조금 힘들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학과생이어서 고전 명저 북클럽이랑 창의적 융합 디자인을 할 때 또 저희는 계열제 친구들 말고 다 학과 친구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이게 반이 이루어졌었는데 그래서 아는 친구들이 한 명도 없다 보니까 강의 분위기가 살짝 좀 어색함이 많이 돌았고 그다음에 제 고전 명저 북클럽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바로 앞 수업은 저희 같은 교수님의 앞 수업이 LC 수업이었고 그 다음은 이제 저희 각 학과생들의 수업이었는데 그래서 교수님께서 너희 반은 이 반은 왜 이렇게 서로 안 친하냐 하면서 이제 저희는 끝까지 어색한 강의를 들었다 이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저는 학과생으로서 이제 저희는 반이 있고 그 학과 안에서만 친구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다른 계열들의 학생들을 많이 만날 일이 없었는데 오늘 계열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점은 다른 계열들도 많이 만난다는 거는 정말 부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LC, 그리고 FG 이런 제가 학과생으로서 몰랐던 계열제에 관한 이야기들을 또 오늘 많이 듣고 알게 돼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계열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성균관대 계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으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뭐라 해야 돼?